살인사건 미스터리 재수사나라고 하는데 법원 사건 수사 기록 공개하라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지난 대선 당시에 또 박근혜 이 국정게이트 사건 당시에 좀 불거졌던 얘기인데, 자, 주대진 변호사,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 오촌 살인 사건에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어요. 이제 산에서 살해당한 것도 그렇고, 진짜 누가 특정인이 사주에서 뭐 그 특정인의 이름까지도 다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재수사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예전에 이제 수사를 할 때부터 좀 찜찜한 부분이 많았고요. 예.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박용철 씨의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관련된 그 당사자의 핸드폰 통화 기록 내역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게 수사기관이 이걸 안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구심이 증폭이 됐었고요. 관련돼서 박용철 씨와 박영수 씨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할 때 단순하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주변 지인들의 진술만 갖고 수사를 종결해버린 것도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지금 판결에서 재판부는 박용철 씨 그 유가족들이 통화 기록 내역에 관련된 부분을 요청한 부분을 수사 기밀도 아닌데 왜 안 보여줬느냐 공개하라라고 지금 판결을 내렸거든요. 사실상 유가족의 그 주장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살해 사건에 관련된 그 동기라든지 이런 인적 관계를 확인해 보려면 박용철 씨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한테 안 알려줬다는 건 좀 미심적인 부분이 많아서 다른 미심적인 부분과 함께 지금 재수사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살해 당한 사람은 살해 당했는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또 자살을 해버린 사건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게 지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 박지만 씨 이름도 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정부에는 이렇게 좀 묻혀 있다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또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이런 배경도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수사기관이 뭐 그렇게 수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이 있었던 당시에는 좀 조심스러웠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다는 건 또 경찰이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되게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박지만 씨와 연계된 부분, 박지만 씨와 또 박용철 씨가 통화했다는 녹취를 녹취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뭐 위협,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관련돼서 뭐 그 정윤회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엮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이런 의구심들을 그 외견적으로 바라볼 때는 마치 이런 부분들에 좀 내막이 박근혜 대통령과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경찰이 부담감 없이 좀 수사를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뭐 살해 협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증언으로 나오는 터라 이게 정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단순 살인 사건인가? 이게 이제 이게 모 프로그램에서 이게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박용철 씨 지금 이제 그 기록을 달라고 했던 그분이 덩치가 굉장히 크고 맞아요. 그런 사람인데 외려 그 살해 피의자로 된 분이 더 덩치가 작고 뭐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 살해했다라고 하는 피의자가 자살을 했고 한마디로 이제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라고 해서 불기소가 된 건데 이 기록을 지금 복사해서 이 유족들이 보고 여기서 새로운 그러니까 재수사를 해야 될 새로운 증거라든가 어떤 정황들을 있어야만 이게 재수사가 가능할 거예요. 물론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어떤 재수사 의지를 보인다면 다시 할 수도 있지만 뭐 통례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가족 측에서 이런 것들의 수사가 미진했고 이런 새로운 증거가 있으니까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느냐, 그런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냐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어떤 근본적인 배경을 좀 쫓아가다 보면은 유경재단 운영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뭐 폭력 사태도 있었고, 그때 뭐 정윤회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유경재단을 이끌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얽히고 설키는데, 사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이 최순실의 재산 축적 과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동재산 여부에 대해서 좀 샅샅이 들여다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유경재단 운영 문제도 좀 봤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수사가
종결이 됐어요. 그렇죠? 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검찰이 그 범죄 혐의를 잡으면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시간도 모자랐었고요. 예. 관련된 부분을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자료는 확보했지만 그 부분까지 뭐 전선을 확대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충분히 의구심이 있는 부분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되게 또 그 중요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당사자들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되게 그 갑자기 사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두 사람 말고도. 예. 더더군다나 박용철 씨 같은 경우에는 신동욱 씨 관련된 재판에 또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에 또 사망을 했다는 말이죠. 예. 이런 부분을 볼 때 단순하게 무슨 개인적인 원한 관계 때문에 그 사망했다기보다는 무슨 다른 배우 때문에 조직적으로 엮여서 예. 사망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뭐 다시 재수사가 시작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혹이 있다면 조금 그것도 말끔하게 이번 기회에 좀 털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주변 지인들의 진술만 갖고 수사를 종결해버린 것도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엔 지금 판결에서 재판부는 박용철 씨 그 유가족들이 통화기록 내역에 관련된 부분을 요청한 부분을 예. 수사 기밀도 아닌데 왜 안 보여줬느냐 공개하라라고 지금 판결을 내렸거든요. 예. 사실상 유가족의 그 주장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살해 사건에 관련된 그 동기라든지 이런 예. 인적 관계를 확인해 보려면 박용철 씨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한테 안 알려줬다는 건 좀 미심적인 부분이 많아서 다른 미심적인 부분과 함께 지금 재수사할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살해 당한 사람은 살해 당했는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또 자살을 그렇죠. 해버린 사건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게 지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 박지만 씨 이름도 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정부에는 이렇게 좀 묻혀 있다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또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이런 배경도 있는 건가요? 물론 그 이제 수사기관이 뭐 그렇게 수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요. 예. 어쨌든 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이 있었던 당시에는 좀 조심스러웠겠죠. 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다는 건 또 경찰이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되게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예. 말씀 주신 대로 박지만 씨와 연계된 부분, 박지만 씨와 또 박용철 씨가 통화했다는 녹취를 뭐 이 녹취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관련된 예. 얘기도 있었고요. 뭐 위협,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좀 있고. 예. 그리고 관련돼서 뭐 그 정윤회 씨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엮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이런 의구심들을 그 외견적으로 바라볼 때는 마치 이런 부분들에 좀 내막이 박근혜 대통령과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경찰이 부담감 없이 좀 수사를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어 예. 보입니다. 뭐 살해 협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증언으로 나오는 터라, 이게 정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단순 살인 사건인가? 이게 이제 이게 모 프로그램에서 이게 예.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박용철 씨 지금 이제 그 기록을 달라고 예. 했던 그분이 덩치가 굉장히 크고 맞아요. 뭐 그런 예. 사람인데 외로 그 살해 피의자로 된 분이 더 덩치가 작고 예. 뭐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 살해했다라고 하는 피의자가 자살을 했고 한마디로 이제 자살인지 살인 사건 미스터리 재수사나라고 하는데 법원 사건 수사 기록 공개하라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지난 대선 당시에 또 박근혜 이 국정 게이트 사건 당시에 좀 불거졌던 얘기인데 자, 주대진 변호사,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 오촌 살인 사건에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어요. 이제 산에서 살해당한 것도 그렇고, 진짜 누가 특정인이 사주에서 뭐 그 특정인의 이름까지도 다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재수사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예전에 이제 수사를 할 때부터 좀 찜찜한 부분이 많았고요. 예.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박용철 씨의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관련된 그 당사자의 핸드폰 통화 기록 내역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게 수사기관이 이걸 안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구심이 증폭이 됐었고요. 관련돼서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할 때 단순하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타살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라고 해서 불기소가 된 건데 이 기록을 지금 복사해서 이 유족들이 보고 여기서 새로운 그러니까 재수사를 해야 될 새로운 혐의 증거라든가 어떤 정황들을 있어야만 이게
재수사가 가능할 거예요. 물론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어떤 예. 재수사 의지를 보인다면 다시 할 수도 있지만 뭐 통례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가족 측에서 이런 것들의 수사가 미진했고 이런 예. 새로운 증거가 있으니까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느냐, 그런 새로운 증거들이 예. 나오냐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어떤 근본적인 배경을 좀 쫓아가다 보면은 유경재단 운영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뭐 폭력 사태도 있었고 그때